1댐이 중요한 상대 흑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역기로 쓰이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콤보로 쓰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라든지 뭐 많잖아요. 드로우를 돌려받는다든지. 그래서 전사가 지금 사기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컨셉 게임에서 어떤 직업에 어떤 덱을 만드시더라도 1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댐은 뭐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가령 얼방법사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 애들한테는 좀 얻어맞은 다음에 나중에 계속 걸리니까 꼭 처리하는 방법만이 될 수는 아니지만은, 아무튼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셔야 돼. 1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가령 제 드루이드 덱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전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쓰는데, 드루이드 덱 같은 경우는 요거를 두 장 쓰다 보니까 1댐은 쉽게 처리하죠. 뭐 휘둘러치기 기존에 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초중반 타이밍에 2댐이나 3댐이나 4댐이나 5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댐 상대 계속 2피짜리 쏟아내는데 2댐 잡기도 힘들어서 필드 밀려버릴 수도 있고, 3댐을 잡기가 껄끄러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4댐을 못 잡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제 흑마덱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교환법이 되게 철저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댐 필요할 때 크툰사도 내고, 1댐 필요할 때 죽고, 여기 뭐 1짜리들 있고, 4댐 필요할 때 압도 영불 어둠화살, 5댐 필요할 때는 뭐 1에다가 압도 더해서 공포마에다가 압도나 영불 더하면 5댐이죠. 그 다음에 뭐 3댐 필요할 때는 지불, 그 다음에 공격력 3짜리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것들 그냥 안불로 던지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워프도 지금 이 덱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다른 웬만한 카드를 다 빼는 한이 있어도 드워프는 여기 들어가야 돼. 크툰보다 드워프가 중요한 느낌이라서 드워프나 하사관 같은 것도 위니덱가 아닌데 쓰고 있죠. 이런 것도 3댐 잡기 껄끄러울 때 공포마에다가 드워프를 걸면은 2 더하기 1은 3이다. 그런 공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어떤 덱을 만들더라도 그 대세 덱들을 일단 등급전을 좀 하다 보면은 많이 만난 직업군이나 그 덱 유형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하수인들이 결국 어느 정도 해서 뭐 뻔한 거니까 걔네들을 해당 타이밍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가, 결국 그거를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그거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덱을 구성하셔야 돼. 그래서 몇몇 직업들은 1댐을 처리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서 그런 점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가령 안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부터 지금 2년 넘게 결국 모든 안두인은 광기 화염술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거는 좀 바보 같은 거 같잖아. 왜 모든 안두인은 광기 화염술사를 써야 돼? 안두인 그 상대는 발리라. 등 뒤를 조심해.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Job done. 지금 제작진이 이렇게 저렇게 밸런스를 신경 쓰려고 해도 결국에는 해법이 없는 것 같아. 카드가 많아봤자 실제적으로 쓰이는 카드는 몇 장밖에 안 되고, 그래서 카드를 이번에 줄이겠다 해서 정규전 만들어봤자 카드가 없는 대로 또 거기서 결국 좋은 애들만 쓰고 안 좋은 애들은 안 쓰니까. 필드가 좀 그냥 무난하게 2승하고 끝난 것 같은데? 악한 악마여. 보낼까?
그러니까 나는 발리라 야케오 뭐 포칼 없어졌다 발리라 야케오는 충으로 구분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면 발리라를 안 하면 돼. 그 등급전 실제로 뭐 높은 등급이었는지 발리라 유저 세고 셌는데 안두인 약하다라는 건 나는 공감을 해. 제가 안두인 유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마를 받아주시. 심지어 안두인이 전성기 시절 뭐 비폭탄이라든지 종종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안두인이 안 쉬웠던 게 쓸 수 있는 유형의 덱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덱을 했어야만 했어. 진짜 제일 전성기가 이제 말기에 정규전 나오기 전에 그 용사제도 할 수 있고 그 일반적인 클래식 안두인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선택권이 있었지. 안두인은 뭐 위니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두인으로 너무 쓸 카드가 없으니까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거의 모든 안두인이 똑같은 직업이 똑같은 덱이 돼버리니까 그 점도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노스랜드로 노스랜드 카운터라고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노스랜드 카운터가 맞긴 맞아? 그때 노루도 없죠 사실. 나는 크툰 덱은 그나마 전사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노루랑 전사가 할만한데 글쎄 이득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노루도 크툰 아닌 노루가 훨씬 잘 쓰는데 야코랑 바이드로 쓰는 노루나 아니면 말리고스 쓰는 노루 같은 게 훨씬 무서워. 저거 뭐죠? 내 발명품이 마음에 들게. 좀 잡음이 좀 섞이는 것 같아. 자네 장부에 달아 그래. 이 판 끝나고 게임을 다시 키면 될 거예요. 잡음 문제는. 그 크툰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툰 덱이 세던데 지금 와서 보면은 크툰 덱 거의 없죠. 나는 초창기에 크툰이 되게 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생각보다 세서 의아해했는데 막상 이제 좀 뚜껑 열려보니까 뭐 어벤져스 나오고 뭐 할 때 크툰은 뭐 코빼기도 안 보여. 내가 쓰고 있어 크툰은. 괜찮을까?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부하그죠. 저 트로그 이러면 또 따라가나요? 원래 안관 걸고 주파 걸면은 그렇게 되죠. 침묵 걸면은 다시 상대한테 가죠. 예전에 내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거 너무 사기라니까. 뿔엄니한테 까불지 마.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걸? 네 마법은 소용없다. 이 바다를 만들 시간이군. 피의 맛이 느껴진다.
저거는 일단 죽으면은 침묵도 안 돼요. 저 개체수 4개한테 다 걸리니까 먼저 침묵을 빨리 걸어야 되죠. 지지한 아, 바나나만 아니었어도 진짜 바나나만 아니었어도. 근데 뭐 그래도 안광 괜찮죠? 망치 맛을 보여주시. 지금 핸드 차이가 이러면은 좀 비등한 느낌으로 봐야죠.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살아서든 죽었어든 우리와 함께해라. 이 잡았어야 돼. 2를 잡았으면은 저 첨보면은 드로우를 못 보거든. 이러면 터졌죠. 지금 엉겅퀴로 뭘 가져가도 핸드가 너무 약탈이 좋다. 야 난 약탈이 좋다. 시신 갓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 하재는 죽었습니다. 일단 그 운빨과 실력에 대한 문제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저도 갓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내가 투기장 하는 사람이다 어디서 보니까 소리가 들리나요? 그런 점은 있는데, 창문을 닫아야겠군요. 그 투기장 게임을 너무 그러니까 하나를 결국 11승했냐 갓승했냐로 보시면 안 되고, 많이 들어갔을 때 결국 몇 승이냐 그런 거는 일일이 기록에는 안 남아요. 본인이 뭐 적던지 말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고, 그게 타당한 이유가 등급전에서 뭐 3연패 했냐를 안 따지죠. 뭐 외국 스트리머나 뭐 선수들이나, 그러니까 전설 플레이어들 뭐 네임드라든지 전설 싸움 할 때 몇 연패를 했냐를 안 따지죠. 2승 할 때 3패 했다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시즌 끝났을 때나 한때나 결국 전설 등급이 몇이냐, 몇 번을 더 이겼냐 그런 걸 따지는데, 투기장은 유독 그냥 그 한 판 망했냐 흥했냐, 결국 나 12승 했다 나도 뭐 투기장 그런 고수냐, 나 갓승했는데 투기장 못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따지는 문화가 나는 조금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원래 운빨 게임이라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유독 투기장에만 적용되고 랭크나 대회는 각종 언플로 인해서
이게 실력 게임이다. 대회 같은 것들이 엄청난 진짜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최고의 경기를 하는 거다라고 위장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언프를 많이 해서 그래. 투기장은 시드 쳐주는 사람도 없어. 어차피 제작진도 버린 게임이 투기장인데. 그래서 투기장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평소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진짜 몇 번 가승했냐 몇 번 12승 했냐 할 거면은 투기장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책 개봉할까? 나 다 2장 만들어가지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덱에서 5장 정도 투기장을 픽할 때요?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 그니까 뭐 나온지 알게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게임을 시작을 할 때 덱에서 랜덤으로 마상 경기 하는 것처럼 5장을 공개를 한다?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그게 아닌가요? 한 장씩 나온다. 그러니까 투기장 픽을 할 때 뒤에 5장씩은 볼 수 있게 드로우는 아닌 것 같은데? 투기장 픽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나오는 그건 드로우가 맞네. 드로우 다음 5장씩을 알게 한다. 그거는 이제 하스스톤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매직 더 게더링에서 유래된 이제 대전 TCG의 결국 문제인데 카드 게임이 다 드로우 빨이다. 이거는 잘못 와전된 겁니다. 카드 게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전 TCG는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스스톤만 비판받기는 그래. 대전 TCG는 결국 오른쪽에서 뭐 들어오냐 싸움이긴 해. 그러니까 매직 더 게더링이 애초에 잘못 만든 거예요. 매직 더 게더링은 제가 종종 하스스톤이랑 비교할 때 하스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무래도 원조다 보니까 그렇지 나는 매직 더 게더링도 사실 싫어해. 운빨 요소가 많어. 랜드 룰이라든지. 그래서 대전 TCG가 대체적으로 오른쪽에서 뭐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바꾼다면은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는 제약을 어떻게 하느냐. 뭐 항상 5장 보이는 것보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면은 뭐 그 쓸 수 있는 걸로도 괜찮죠. 그러니까 갑자기 쓰는 이제 비장의 카드로 뭐 한 판에 뭐 한두 번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다음 5장을 미리 본인이 본다든지 그건 시작하자마자 쓰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게 이득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유로 카드 게임 중에서는 그러니까 대전 TCG가 아닌 개념 중에서는 그런 드로우의 운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카드 게임 고유의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룰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이브 다이스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접하실 수 있어. 국내에는 다이브 다이스가 아무래도 제일 대세죠.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고 아무튼 카드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는 화투 트럼프 이런 거 하다가 보통 하스스톤을 접해서 그렇지 그 오른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매직 더 게더링의 잘못된 틀을 못 깨는 거야. 하스스톤은 결국 매직 더 게더링의 아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